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네, 오늘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요. 계좌가 다시 녹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 심리가 거의 지금 바닥에 있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지금 실망도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살려는 느낌보다는 팔려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바닥 부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 전저점이라고 하는 1.8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사는 없는데요. 기사는 없고 시장 분위기도 역시 약간 공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지금 버블인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이게 과연 오픈도어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전혀 예측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 더 추가됐는데요. 메이언 맥건, 요 내부자가 좀 더 팔았습니다. 6월 20날짜에 팔았는데요. 1.85달러, 지금 거의 저점에서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만큼 팔았는데 4,808주 정도 팔았어요. 이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파는 게 심리상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별다른 이유 없이 팔았는데, 그 일반인으로 따진다고 하면 돈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주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 빠른 손절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는 것 같고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460만 주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극히 일부를 계속 수익 실현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공포에 매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X 의견 이틀치 정도 캡처해 봤는데요. 오픈도어와 레드핀의 보트로드에 앉아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패드에서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거의 지금 제일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지금 금리 인하에 거의 초입인데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힘든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약 6개월 연기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2%대로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연기됐다라는 내용이고, 저도 요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8에서 10달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몇 년 더 보유할 수 있어 기쁘다 라는 의견이고요. 금리 인하를 연기를 6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긴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식을 떠났을 때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기관들이 팔고 있지 않다라는 뭐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엔비디아 얘기가 있어서 캡처해 봤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 체크를 한 포스팅인데 7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라고 합니다. 7개 빼고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시총 1위를 찍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시총 1위에서 다시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테슬라 시가총액의 5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전혀 예상을 못했잖아요. 솔직히 작년 이맘때만 해도 거의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상승세로 1위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죠? 월마트 시가총액이 6배. 이 월마트도 역사가 깊은데 여기에 심지어 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주식시장이 전체 시가총액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캐나다 GDP 플러스 현금 1조 2천억 달러까지 포함된 규모라고 합니다. 전 세계 돈이 지금 여기에 엄청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옛날에 그 게임스탑 같은 느낌이 좀 들 만큼 엄청난 버블장이 형성되어 있는 전 세계 주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AMD 시가총액이 13배라고 하고요. 로스앤젤레스 GDP의 3배. 아마존과 버크셔 해서웨이를 결합한 정도의 시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마존도 엄청 큰데 여기다가 버크셔까지 합친 금액 수준. 엄청 올라왔다는 얘기인 걸로 지금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언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간 주택 가격이 금리가 인상된 해 동안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 커서 그가 말하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눈을 믿으세요.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동안 주택 가격 자체가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표를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있고요. 회사는 시장에서 매우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오픈도어 의견이고요. 오해를 받는다기보단 시장 평가가 박한 거죠. 이 회사는 뭐 장기적인 미래가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분도 얘기고요. 뭐 거대한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프롭테크의 남은 최대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고객에 대해서 좀 집착한다. 운영상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큰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구매 및 상장량이 증가하고 있다. 매우 경험이 풍부한 관리팀이라고 정리를 해줬는데요. 뭐 여기서 뭐 일단 운영 쪽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고요. 뭐 큰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이 파산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것도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 현금이 아직 많기 때문에 파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다 극복해 나간 상황. 파산하는 전기차 기업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기사 보니까 피스커라는 전기차도 지금 파산 신청을 한 상태고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자그마한 이 스타트업이 아직 버티고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바이어 회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고객이 지금 집착도가 좀 높죠. 네. 만족도가 한 80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불황 속에서도.
기업은 잘하고 있다. 아직 시장 평가가 박하기 때문에 요 심리상 좀 돌아올 때까지는 버티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픈도어가 뭐 더 많은 주택을 연간 1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전환하여 5억에서 8억의 순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 주가를 한 20불대 넣어도 충분할 것 같다. 요거는 시장이 평가해 주겠죠. 일단은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최대 주택 건설 업체인 DR이라는 업체인데요. 포춘 500대 기업 중 120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기지 금리를 4.99로 지금 대출해주는 광고 같은 거를 하고 있나 봐요. 주택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빌려줄 수 있다. 대출을 좀 빌려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금리의 모기지 금리 자체가 지금 6%대 후반인데 4% 후반까지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인데 광고 내용인 것 같아요. 30년 모기지 픽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4.9 수치로 보면은 크게 나쁜 금액 같지는 않은데요.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해를 기록하고 있으면 올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적 하락기에 가까워졌다. 지금 2024년도 여기 리스팅 목록인데 생각보다 판매 건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평년 이게 2023년도 대비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침체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는 요 시점. 그래서 매물이 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택에 있는 건 아마도 오픈도어 또는 레드핀일 것입니다. 금리 플러스 NAR 사례. 지금 생각보다 주택이 많이 팔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닝 미스가 나온다면 좀 큰 폭의 하락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6.87로 4월 이후 최저치. 금리는 계속 떨어질 예정으로 생각이 되네요. 오늘 장마감 때 90만 주, 96만 주 정도 매입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은 한 5% 정도, 평균 5%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6.6%나 하락했다. 일단 거래량이 일단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이 팔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물량까지 다 팔지 않았을까. 이번 하락에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대부분은 믿음이 없으면 다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11월 24일 1차 요금 인하 직전에 목숨을 잃을 사람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팔지 말란 얘기겠죠. 금리 인하 전에 파는 사람은 좀 바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회사에서 요금을 인하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멍청한 소매점에서 돈을 좀 더 빨아들이기 위한 데드캣 바운스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면 반등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차익 매물로 인해서 지금처럼 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단하긴 힘들어요.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8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다시 똑같아졌어요. 이때랑.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만약 시작된다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겠지만 다시 떨어질 확률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익의 일부분을 덜어내는 방식도 각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또 떨어질까봐 아까 봤던 거고, 오늘 장마감 때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5일 기준으로 연속으로 일단 사들이고 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든 저기든 계속 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매물대가 약한 쪽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지금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패닉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의 개인 투자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진짜 엄청 떨어진 상황입니다. 6월달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옆에 보시면 예상과는 다르게 5월달도 많이 반등을 안 했고요. 6월달도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래서 주식을 알 수 없다라고 하나 봐요. 작년하고 좀 패턴이 완전 다른 상황이고요. 지지부진하게 7월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달이나 9월달쯤 반등하지 않을까. 금리가 만약 인하이 된다라는 예상으로 그렇게 가져가 보고요. 연말에나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으로서는 당장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름 랠리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다 힘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 외에는 전혀 지금 다른 주식도 그렇지만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면은 돈이 다 엔비디아 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같이 볼 내용은 레딧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그냥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 해서 켜봤고요. 오픈도어를 통해 늦은 체크아웃을 연장할 경우에 하루에 750달러가 지불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호텔 비용보다 좀 더 높은, 그래서 이게 예정보다 더 연장을 할 경우에 호텔에서 묵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나간다. 이런 걸로 또 오픈도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을 유연하게 하지만 돈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픈도어에서는 유로로 체크아웃 날짜를 연장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전화해서 연장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에 대해 세부 정보를 알아보세요. 요게 한 750달러 정도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대부분의 판매자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 유연하다. 대부분 잘 얘기하면 오픈도어가 연장해 준다는 얘기죠. 피난치 않게 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구매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이걸 아예 안 하고 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는 고객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임대료가 하루에 750달러다. 생각보다 비싼 금액입니다. 다른 의견도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낙담한 판매자라는 제목이고요. 우리는 2주 전에 집을 등록했고 등록한 지 이틀 후에 상영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 동네에 아는 모든 사람들, 즉 친구, 특히 부동산 중개인은 첫 주말이 끝날 때까지 여러 제한이 있더라도 확실히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등록하면은 대부분 이게 거래가 성사될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가격대, 자기가 제시한 가격대는 재고도 별로 없고 5일 이내 대부분 보류된다라는 내용이고, 거의 2주 동안 한 2번의 오픈하우스와 예비 진행되었다. 생각보다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20번의 상영 이후 우리는 단 한 건도 제한이 없었고, 내일 우리는 가격을 $10,000 인하할 예정이다. 20번이나 딴 데다 올렸나봐요. 부동산 여러 개 업체에다 올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한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10,000를 좀 더 인하할 예정.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가장 가까운 상품보다 가격이 낮다. 좀 더 낮게 제시했다는 얘기죠. 시장가보다. 이런 거 보면 또 주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 팔리니까 좀 더 낮게 팔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나의 낙담은 집에 대한 피드백의 대부분이 긍정적이란 사실에서 비롯된다. 몇몇 구매자는 집 개방형 평면도, 모든 창문, 동네 및 부지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으며 가격이 딱 맞다고 말했지만 1층에 주인이 있기를 원하거나 1층에 주인이 있기를 원하거나 추가 침실이 있거나 두 번째 및 세 번째 침실이 너무 적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모든 것. 이런 조건들을 다 따졌을 때 이 가격이면은 팔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나 봐요. 우리는 적어도 2번 이상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상영회를 가졌다. 아무도 좀 자기 집을 보러 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주 후에 딸이 이사할 예정이고 우리 자신도 일주일 후에 이사할 예정이다. 지금 이 집을 팔고 두 집, 양쪽 집으로 이사갈 예정인가 봐요. 저는 지쳐서 무익해 보이는 더 많은 상영과 이번 주말에 또 다른 오픈하우스가 두렵다. 계속 지금 시장에 등록을 하고 가격을 좀 낮춰도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한 좀 지침이 있나 봐요. 그리고 2주 후에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는 거죠. 일주일에 자기도 이사를 하고 딸도 이사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집은 보러 오지도 않고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왜 사람들이 오픈도어와 같은 곳으로 눈을 돌리고 부동산 계약이 없으면 유혹을 받는지 이해한다. 지금 침체기에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을 때 오픈도어를 찾는 게 좀 이해가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 포스트를 읽고 있는데, 나는 왜 사람들이 오픈도어와 같은 곳에 눈을 돌리고 부동산 계약이 없으면 유혹을 받는지 이해한다. 이걸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장난이 아닌 거죠. 아무도 보러 안 오는 이 상황, 모기지 금리가 높고 부동산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업체가 있다라는 거, 이 오픈도어라는 업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이는 거죠. 여기다 일단 빨리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여기에다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참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결국에는 오픈도어로 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마련이 될 거라는 것 같아요. 저는 침체기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침체기 때는 안 팔려서 여기다 팔려고 노력을 할 거고, 상승기 때는 빨리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펀도의 사업은 좀 심리상 괜찮지 않을까. 심리상 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제 상영을 하러 한 명 보러 온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한 명 있다. 보러 올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래서 약간 희망이 좀 보인다라는 내용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뭐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이 의견에. 이거는 그냥 일반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너무 안 팔리다 보니까 자꾸 오픈도어에게 눈이 돌아간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오픈도어에다가 판 건 아니고, 일단 이게 점점 길어지면은 가격을 계속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격을 깎는 거나 오픈도어에 파는 거나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되면은. 그런 내용이고, 대부분은 뭐 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달아주고 있는데 그닥 뭐 참고할 만한 답변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서 느낀 거는 오픈도어가 처음에 가격을 제한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상영이 좀 지연이 돼서 가격 깎을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나쁜 제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30일, 더 길게는 60일이 평균 거래일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는 한 90일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얘기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이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오픈도어라는 업체가 항상 존재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오픈도어랑 뭐 오퍼패드 요 두 업체가 아이바잉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오픈도어가 점유율이 훨씬 높잖아요. 이런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런 업체는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댓글 리뷰 한번 보면은 빠른 서비스, 훌륭하고 참을성 있는 승무원, 뭐 상용 없음, 빠른 이사,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두통 없음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뿐이었다. 다시 한다. 뭐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일단 빠른 이사. 이게 뭐 무조건 빠르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빠른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엔 사람 심리는 계속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못 참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하는 서비스는 결국에는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매우 매끄러웠다. 모든 것이 쉬웠고 모든 질문에 항상 답변해 주었다. 거래하기 좋은 회사. 이게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좋은 생각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나쁘지 않다. 이것이 제게 갈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었다. 번거롭도 없고 마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 같다. 나는 후회하지 않으며 만약 새 집을 팔게 된다면 반드시 오픈도어에게 연락할 것이다. 대부분은 뭐 살다가 오픈도어에서 이제 집을 팔고 오픈도어에서 집을 구입했다면 다시 오픈도어에게 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뭐 주변 시세에 따라 이 가격 변동이 있겠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 없이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5, 6년 정도 살다가 다시 팔아도. 이 내용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오픈도어가 쳐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쓰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집 가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내 경험은 판매 측면에 있다. 공정한 초기 제한과
이 처음에 제시한 이 가격과 좀 괴리가 있었나 봐요. 수리 품목 때문에 조금 깎였다라는 내용이고, 이 수리 품목에 자세한 이 세부 정보가 없었다라는 내용이고, 집이 방금 개조되었고 이거에 이 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리를 하기 귀찮은 분들이 오히려 여기다가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수리를 만약에 내가 꼭 해서 이거를 제값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픈도어 회사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팔아야 되고 수리도 귀찮은 분들이 찾는 아주 최고의 서비스인데, 여기다가 수리를 얼마나 하고 이거를 왜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오픈도어에 대한 나의 경험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픈도어를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최고의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주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애완동물이 있어 집에 전시를 하고 싶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받는 애완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 그래서 사람 오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 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딱 맞는 서비스가 오픈도어였다.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이런 분들이 찾기 아주 좋죠. 오픈도어는 크루징을 담당한 로펌과도 꾸준히 소통을 이어갔다. 번거롭지 않은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픈도어를 적극 권장한다 라는 것까지 봤는데요.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과 이 수익성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에 대한 거는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평가가 박하게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이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앞으로의 그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단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재평가가 다시 들어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저렴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10불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시장이 어느 정도 이거를 시총을 매겨줄지, 요거를 심리가 돌아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만 봐서는 바닥 부근입니다. 네, 바닥 부근이고, 대부분 이쯤에서 사서 이쯤에 파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잖아요. 저도 큰 욕심 버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자 라는 의미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요. 왜 아직도 엔비디아 안 사고 이걸로 고통하고 있냐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지금 그 투자할 당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왜 나는 오픈도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이게 투자자들이라면 이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유망해 보이고 나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줄 거라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의 시세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려했던 종목의 시세표인데, TQQQ가 마이너스 50%를 달성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반전이 없었고, 워낙 초반에 많이 물렸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51%나 상승하고 있었던 이 시기예요. 저점 대비 96%나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근데도 50%였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초반에 완전 많이 물렸다고 보시면 되고, 불준 한 60불 때
뭐 TQQQ는 한 40불대 정도 물린 상황이었고, 이게 사실 올라가는 게 기다릴 수가, 마음이 급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때만 해도 지금같이 큰 경험이 없고 지금 개별 종목에서도 엄청난 변동성을 겪어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2월 1일이요. 한 1월 말 부근부터 2월 초쯤에 거의 대부분 갈아타기를 했고요. TQQQ 불주를 50% 이상 손절을 한 상황에서 이 현금을 3천만 원 정도 갖고 고민을 좀 해봤죠. 근데 그 당시 시세표요. 이 저점 부근이 10월 13일이었고 지금 이미 많이 지났잖아요. 이때 한 2달 정도, 4달이죠. 4달이 지나간 상황이었고 이미 바닥을 찍고 18%나 상승했어요. 스파이나 QQQ나.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래도 사람의 심리상 바닥에서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미 바닥을 찍은 상황이 10월 달이었고 이제 늦었다. 요거는 그때만 해도 많이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갈까 다시 생각을 하다가 요 종목은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때 엔비디아 생각을 했죠. 이 빅테크 7개 기업은 다 생각을 하잖아요. 투자를 다시 해볼까 고민했을 때 얘가 반등을 먼저 많이 했습니다. 10월 13일 날 엔비디아가 먼저 반등을 했고요. 이미 93%가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4개월 동안 93%가 올라온 상황이었고, 그때 209달러,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9달러라고 계산이 된 상황이고요. 93% 많이 올랐구나. 이때만 해도 사람 심리가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바뀌었으니까 100% 상승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했고 이미 바닥은 지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패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쉽게도 지금 미래를 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래를 몰랐잖아요. 안타깝게 놓친 상황이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때 100달러 정도였고 21% 바닥에서 21% 올라온 상황이었고 11월 3일쯤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마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정확하게 11월 3일 날 4일 날 올라온 상황이고, 바닥부터 계산을 해봤을 때 18% 올라오고 21%, 73%가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메타도 많이 올랐다. 메타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은 별로 투자 가치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요것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바닥은 또 놓쳤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요. 점점 계속 길어지죠. 소파이라는 종목을 유심히 본 것도 있고요. 기존에 샀다 팔았던 기억도 있고, 이걸 봤을 때 이 당시만 해도 7.3달러였어요. 근데 바닥부터 74%가 올라온 상황.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12월 7일 날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이었고, 카바나도 봤죠. 카바나도 한참 봤는데 12월 7일 날 똑같이 소파이랑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얘는 281%나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카바나라는 기업을 공부를 안 했다면 여기 이게 많이 올라간 건지 적게 올라간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배제를 했죠.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카바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바나도 패스한 상황. 하지만 지금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크게 놓친 부분은 엔비디아랑 카바나를 놓쳤는데 전혀 몰랐죠. 이때만 해도. 그리고 2달이 지난 시점, 지금 2월 1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네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바닥을 봤을 때 12월 27일 날 오픈도어가 바닥을 찍고 2.4까지 올라온 이 시점에서 바닥부터 161%가 올라갔더라고요. 요거를 일단 눈여겨봤고,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51%, 91%가 올라온 상황.
애플과 테슬라, 아마존을 비교해 봤을 때 1월 3일 날 반등을 시작했고 1월 6일 날 반등을 시작한 요 시점에 오픈도어보다는 좀 더 늦게 반등을 했는데 올라간 폭이 17%, 78%, 29%. 여기가 또 테슬라의 투자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점 부근에서 고민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저는 오픈도어라고 생각을 했고, 이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올라간 폭이 93%라면 이 바닥 찍고 한 달 동안 올라간 게 161%니까 올라가게 되면 오픈도어가 더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투자한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제일 나아 보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이제 들어가려고 6개월 전부터 공부를 했던 지점이 오픈도어였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빅테크는 원래 TQQQ랑 분주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기업이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이 나스닥 종목을 투자하고 반도체주를 투자하면서 공부를 한 상황이라 대충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이런 소기업들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카바나, 수파이, 오픈도어 이런 종목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죠. 지금도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왜 엔비디아를 안 고르고 지금 오픈도어에 갖고 이제 고생하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만 해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봐왔고요. 실제로 올라간 퍼센테이지는 작년 7월 말까지는 좋았습니다. 훨씬 더 좋았고 엔비디아보다 올라가는 폭이 그때까지만 해도 선택이 다르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만큼 엔비디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로가 문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업을 보는 눈은 저는 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를 처음부터 좋게 보고 저점에서 샀던 10월 13일 날 샀던 분들은 저는 이미 미리 팔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돈 먹는 사람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오픈도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조롱하듯이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참 사람이 참 웃겨요.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댓글을 달아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만 해도 가장 성과가 좋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만 봤을 때. 그래서 미래는 모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모르는 시점에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때랑 시세가 또 오히려 심지어 더 떨어졌잖아요. 아까 보면은 2.4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이거보다 심지어 가격이 더 낮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식은 알 수 없다. 아직 심리가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고 이 모든 주식에 욕이 하나로 좀 쏠려 있는 느낌이라 좀 뭔가 비정상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다른 주식으로 다시 분산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이고, 댓글에 조롱성 댓글은 블라인드 처리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댓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링크 좀 남겨줄 수 있나요? 이거 그냥 보면은 데이터 도어로 가셔서 커뮤니티 가셔서 여기에 조인 디스코드라고 누르시면 나옵니다.
멤버가 지금 현재 접속한 사람이 50명, 멤버가 1000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탁 쪽에 가셔서 의견을 보시면 되고요. 한국말로 바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안 보고 넘어갈게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내부자 거의 매일같이 매도하던데 왜 그럴까요? 그냥 주식이 있으니까 파는 거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지금 뭐 1000만원, 2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치는데 이게 과연 떨어지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다 손절하죠.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내부자가 파는 거는 의미 없다. 하지만 CEO가 파는 거는 다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캐리 힐러가 파는 것만 주목하고 계시면 되고요. 캐리 힐러는 얼마 전에 세금 때문에 판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네. 무슨 일이죠? 금리 인하까지 존버해야 하나. 다 떨어져도 지금 손절하면은 이득을 못 보고 손절하신 분들은 손절이겠죠? 지금 플러스인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도 나쁘진 않겠는데 지금 마이너스인 저처럼 마이너스인 분들은 그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파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사람마다 틀리지 않나. 지금 사실 뭐 돈을 1억 준다고 해도 여기서 주식을 멈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1억이든 2억이든 큰 소용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만족할 만큼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까지는 존버를 해야 패를 다 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한두 번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의 실적에 변화가 있는지까지 체크하는 것까지가 저는 투자의 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턴 어라운드가 완전히 된 상황까지가 제 투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로 실적의 변화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빠져나갈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장기 투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한 거죠. 장기 투자에서 가치 투자로 바뀐 상황이고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의 상황이지 않을까.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심리가 바닥인 것 같고요. 이제 팔 사람은 애진작이 팔았겠죠. 더 지금 팔아서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남은 마지막 사람까지 다 털고 가야 올라갈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구독자가 많이 늘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생각보다 많이 가입을 하네요. 신기합니다. 지금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좀 당분간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키키킴님. 어제 장초반 초매했는데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몇 년을 투자해도 지금 마이너스라는 게 저는 여기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현타가 오는데 더 이상 살 돈이 없는 게 지금 오히려 더 현타가 오긴 하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다. 이게 또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느긋하게 기다리면 더 크게 보답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덕후님 유튜브만 다른 거 듣다 들으면 볼륨이 너무 작던데 다음부터 올리실 때 볼륨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조금 올렸는데요. 제가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뭐 여기다가 돈을 더 쓰고 싶진 않고요. 마이크를 더 좋은 걸 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래 노트북에 마이크로 녹음하다가 하도 볼륨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마이크를 샀는데 이것도 5만 원이나 줬는데 사실 여기다 돈을 더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게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데 자꾸 딴 데다 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절약하고 있고 지금 쌀 때 한두 주라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더 있다라고 하면 아직 바닥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 마음조차 없어져야지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볼륨을 좀 높였는데요. 마이크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를 쓰든 최대한 볼륨을 높여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분은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 글 안 남기셔도 되는데 자꾸 남기시네요. 네. 돈 많이 버세요. 네, 많이 버시고 오픈도로 돈 안 벌으셔도 되니까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글 안 남기셔도 됩니다. 덕구님은 몸은 좋아지셨나요? 영상은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원정 컨디션 돌아왔고요. 100%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을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몸이 안 좋아지겠죠. 진짜 엄청 팔기는네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네. 세금이 한 50%인가요? 많이 판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진 않지만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주가가 낮다 보니까 더 판 것도 있지 않을까. 요만큼은 팔아도 되는데 주가가 워낙 낮아서 더 많이 판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기 돈 주고 세금을 내고 싶진 않겠죠. 여기서 일을 해서 번 돈인데 그냥 회사를 다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모든 기업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CEO는 안 팔나 싶어서 제가 몇 번 봤는데 걔네들도 원청 징수 때문에 돈을 팔고 있는 거는 기업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러셀도 안 따라가고 채권도 안 따라가고 진로도 안 따라가고 개별 이슈인지 궁금한데 할 수가 없다. 지금 다 각자 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안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만 반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오픈 투자하기 힘드네요. 힘내세요, 위태경님. 저도 힘듭니다. 지금 아무튼 최저점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100포인트씩 떨어질 때마다 제 돈이 42만 원씩 까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중을 실어놨나 봐요. 그래서 한번 100포인트 까일 때마다 42만 원씩 까여서 지금 일당으로 따지면은 한 2.5일치 정도 빠지지 않나. 2.5일치에서 3일치 정도가 이 100포인트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돈을 벌지 않나. 이 변동폭이 커져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영상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다시 영상 키고 싶은데 좋은 소식이 없네요. 화이팅입니다.